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일시적 수급 불안으로 접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석조 건축과 함께 목조 건축술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왔습니다. 의식주를 기반으로 한 전통 문화를 짚어보는 우리 문화와 불교 기획보도에선 한옥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생지장 기도도량 철원심원사가 신축년 봄맞이 합동천도제 회양법회를 봉행하고 참된 행복 찾기를 서원했습니다. 경남 지역 최초로 사찰 경내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마음선언 통영지원과 통영시가 힘을 합쳐 운영에 들어간 통영시 반려동물 놀이터를 취재했습니다. 심한 일교차를 보이는 환절기에는 중풍 등 뇌질환이 우려됩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주의해야 할 중풍 질환과 예방법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00명대를 오르내리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일시적 수급 불안으로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류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임이 많은 5월 가정의 달은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족 간 만남이 평소보다 느는 데다 나들이로 인해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일상 속 감염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중요 고비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5월에 날씨가 좋고 또 여러 행사들이 있는 그런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만남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 좀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역시나 현재 거리두기로는 현자가 급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언제든지 하고 있고요. 특히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좀 많이 풀어진 상태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쓰기 힘들어질 거거든요.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해 이달 2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후 영업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6%를 넘어섰지만 백신 접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1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되는데 대규모 백신 물량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으면 접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추가 물량 확보가 이뤄지기 전까지 백신 접종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에 최대 1,300만 명까지 접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접종 목표 달성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총 723만여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접종 목표인 1,200만 명을 충분히 달성하고 이에 더해서 1,300만 명까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접종 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행사와 휴일 등이 이어지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커지지 않을까 방역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이 집단 면역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할 시기입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지난 2일 별세했습니다. 윤 할머니는 13살이던 1941년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군 성노예로 온갖 순환을 겪었으며 해방 후 부산으로 귀국해 해외 증언과 수요 시위 등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애도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근현대 한국불교 선지식 해암당 성관대종사의 생전 발자취와 가르침이 담긴 해암평전이 봉정됐습니다. 해인사는 어제 대적광전에서 해암대종사의 탄신 101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평전 봉정식을 봉행하고 스님이 후학들에게 남긴 가르침을 되짚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드시고 대중들한테 공부정령이 또 공부하시고 아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님의 그 가르침 따라가지고 우리 대중들도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대종사께서 열반하신 지 올해로 21년이 되는 해로 큰 스님의 가르침이 담긴 평전을 봉정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고 해인 총림 방장 원각대종사가 감수하고 박원자 불교 전문 작가가 저술한 해암평전에는 스님의 생전 법문과 동시대를 함께 수행해온 스님들의 증언을 비롯해 스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담겼습니다. 의식주를 기반으로 한 전통 문화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우리 문화와 불교,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한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조들은 석굴암 등 석조 건축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건축수를 간직했지만 집과 궁궐, 사찰은 대부분 목조로 지었는데요. 그 이유를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네 산과 닮은 유연한 곡선의 지붕은 궁궐과 사찰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 전통 건축의 백미입니다. 이는 석가래를 부채살 모양으로 배치한 선자연으로 가능한데 지붕의 모서리 끝을 과장되게 올린 중국과 일직선의 일본과 차별화됩니다. 중국은 이게 대평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산을 표현하기 위해서 산을 표현하기 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산처럼 굉장히 높이는 그런 그 산 마루를 표현하고 우리는 산 능선을 표현하고. 흥천사 대방중수 등 조계종 주요 사찰 불사에 참여한 이광복 도편수는 그중에서 지붕은 자연과의 동화를 추구하는 동양 정신 문명을 대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안동 봉정사 극락전 보수에 참여해보니 선조들은 800년 전에 도면을 그려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건물을 지었다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사찰은 궁궐 소속 장인들이 지었지만 이전 사찰은 스님들이 직접 지었다며 이것이 천년 세월을 견딘 원동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때 스님들이 직접 이게 정성을 정말 그게 바로 부처님 말씀을 표현하는 것처럼 본인 자체가 장인이 부처님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도편수는 선조들은 석굴암 등 석조 건축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했는데 왜 집은 목조를 고집했는가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땅과 기후에 가장 적합한 자연 친화적 재료이며 특히 나무는 사람과 공명하기에 사찰에 더욱 적합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인간하고 공명을 해요. 그러면 보통 대웅전을 세멘트로 짓게 되면 공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연부를 할 때 몰입이라고 하거든요. 한국 불교는 선조들의 얼과 혼이 담긴 목조 건물을 지켜냈습니다. 현대도 이를 계승 유지하며 우리 정신문화를 가꾸고 있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경남 남해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남해 유배문화관 광장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올해 점등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신도들의 참여 없이 보리암 주지 경담 성조 스님을 비롯한 사업연합회 스님들과 박춘기 남해군 부군수, 이주홍 군의회 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오늘 밝히는 경불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위기를 함께 나누면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모두를 위해 자리타이 정신으로 기도하며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봉축 점등식 동참불자들은 발언문을 올리며 청정한 마음과 몸으로 병마를 이기는 힘을 길러 함께 일어서길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경남 김해시 불교계가 김해 시민의 종 종각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이 땅의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가야불교 문화원 이사장이자 김해불교 사면협회 회장 성남스님은 자비광명의 등불이 56만 김해 시민들의 마음을 밝혀주고 화합과 단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봉축탑 점등 직후 동참불자들은 서가모니 불 정근과 함께 탑돌이를 하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생지장 기도도량 철원 심원사가 신축년 봄맞이 합동천도제 회양법회를 봉행하고 정진의 힘으로 모두가 평온해지길 기도했습니다. 동참 4부대 중은 특히 나와 모든 생명에 깃들어 있는 원만하고 완전한 부처님 성품을 꽃피워 참된 행복을 찾길 서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지장 기도 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철원 심원사가 신축년 봄을 맞아 지극한 기도 정진으로 업장 참회와 공덕 회향을 위해 마련한 합동천도제 회향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참한 4부대 중은 철야기도, 독경, 연불과 함께 모든 이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긍정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감사 명상 등으로 정진해 왔습니다. 회향 법회에서 주지 정현 스님은 어려움과 고통은 모든 생명이 스스로 본래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자기 안의 불성을 깨달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에서는 반드시 뭐죠? 좋은 관계가 열려옵니다. 좋은 생명세계가 열려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한다? 원만 완전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 부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 체계가 나한테 반드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님은 또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이 신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 공덕을 모든 이들을 향해 회향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온해질 수 있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께 더 의지하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꼭 일으켜서 국가가 다 원만해지길 바라고 또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편안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예경하는 마음을 같이 보태서 축원 예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향법회 동참 4부대 중은 불보살님께 예경 드리고 공양을 올리며 선망 조상님들과 스스로의 업장 참회를 발언하고 모든 생명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심원사는 한편 천도제 기간 모인 불자들의 정성에 사찰 지원을 보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경남 지역 최초로 사찰 경내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통영시 반려동물 놀이터인데요. 한마음선언 통영지원과 통영시가 힘을 합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시는 민선 7기 공약 사항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고 한마음선언 통영지원이 보조 사업자로 나서면서 마침내 반려동물 놀이터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통영시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서로 교감하면서 힐링하며 쉬어가는 장소입니다. 한마음선언 통영지원은 수행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했지만 시민과의 소통, 동물과의 상생에 마음을 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을 여기를 견주님하고 개가 노는 거를 계속 지켜봤어요. 어떤가? 그랬더니 여기는 다만 개만 좋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도 쉴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마음선언 통영지원에서 제일 좋은 터예요. 진짜로. 그래서 편하게 사람
땀도 쉬어갈 수 있고 그래서 참 잘했다 싶고 동물하고 정말 사람이 상생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반려동물 놀이터는 부지 2,000제곱미터에 중소형견과 대형견을 구분하는 시설이 조성됐습니다. 관리실과 음수대, 놀이기구 등의 편의시설을 함께 갖췄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한마음선언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생명 존중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비반려인 인식 전환과 생명 존중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뿐만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통영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입니다.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찰경 내 반려동물 놀이터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소통과 공감의 장소로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노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인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아가 생방송 500회를 맞아 특집 방송을 통해 청취자와 불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가스님은 특집 방송에서 500회를 맞이하기까지 함께해준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100회부터 400회까지는 공개방송 법회 등을 함께했는데 이번엔 코로나19로 찬불가수 김무한 씨 등 초대 손님과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집 방송은 라디오 생방송과 동시에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음성뿐 아니라 영상으로도 불자들과 소통한 가운데 108 염주와 커피 쿠폰 등 선물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인 뇌졸중을 한의학에선 중풍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온 변화에 민감한 머리 부분은 급격한 혈관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몸의 변화를 불러오는 과식과 과음, 과로처럼 지나친 활동도 삼가해야 합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나이 찾으라고 해.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지는 듯한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실제로 혈류 장애가 일어나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한의학적 용어로는 중풍입니다. 화열과 습담, 어혈, 기허, 음허 등 5가지가 발병 원인으로 꼽힙니다. 가장 많은 게 화열과 습담인데요. 화열은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분들은 갑자기 화를 내거나 급격한 정서적인 변화가 없도록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습담이 많은 분들은 체격이 좀 이렇게 비만 체형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혈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 따라 급격한 혈관 수축과 팽창이 발생하는 환절기에는 중풍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쌀쌀한 아침이나 저녁은 위험한 데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운동과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서 몸의 생체 리듬이 처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풍은 완치되기 어려운 만큼 조기 발견과 예방이 최선입니다. 갑자기 팔다리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고 발음이 어눌해진다면 중풍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혈액이 굳어지는 것을 막는 쿠마린 성분이 있는 방풍나물을 봄철 식탁에 올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방풍나물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풍을 막아주는 나물입니다. 예전부터 풍으로 인한 감기나 중풍 등에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과음, 과식, 과로 등 음식이나 활동을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중풍과 멀어지는 비결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급격한 몸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머리의 혈액 공급량이 원활치 않고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때 중풍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옛날 목욕탕이 도심 속 도량으로 바뀐 부산 북구 행복선언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통과 치유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산 행복선언은 2021 다시 봄 그리고 치유를 주제로 행복문화제를 열고 부산 행복네트워크와 함께하는 행복교류 네트워크 협약식을 시작으로 한지와 목공예 전시회, 아로마 심리치료, 작은 음악회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 공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몸에 때를 씻는 목욕탕에서 마음에 때를 씻는 사찰로, 그걸 넘어서 지역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수평적 관계로 오랫동안 천천히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행복선언에서 우리의 행복이 소통하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받아서 행복선언에서 행복이 쑥쑥 쌓여가는 그런 우리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선언은 앞으로 도심 포교와 수행의 공간을 넘어 지역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복합문화회장은 물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10년 서울의 미래 청사진인 서울비전 2030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민간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안심도시, 도시공간 혁신 등 분야별로 서울비전 2030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말 대학자 목은 2세기 태어난 영덕 계시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목은 선생의 외가인 함창 김씨가 처음 터를 잡아 조선 인조 당시 영양 남씨가 정착하면서 남씨 집성촌이 된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마을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기밥솥과 고데기 등 가정용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가운데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열이 발생하거나 날카로운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 캐나다 한국문화원과 함께 사찰 음식, 템플스테이 등 우리의 전통 불교 문화를 온라인을 통해 캐나다에 알리는 행사를 갖는데요. 사찰 음식 전문가 스님이 사찰 음식의 정의와 재료, 조리법을 알려주고 한국 식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사찰 음식을 캐나다에 상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 이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밥상, 사찰 음식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질 걸로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5월 4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